공이 너무 높게 올라오거나 타점을 맞추기 어려우면 굳이 점프를 뛰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최대한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 던진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뿌려내면 공이 오히려 더 힘있게 날아가요. 묵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공격을 해서 그 점수를 낼 수 있는 패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들어 선수할 때보다 좀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때릴 때 백 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백 쪽이 막 부담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리면. 근데 생각보다 백 쪽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백 쪽에서 최대한 대각선으로 포핸드 쪽으로 날아오게끔 공격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포핸드에서 자신 있는 공이 왔을 때 강하게 코스로 때려주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매싱을 때릴 때 스매싱 자체를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날아올 수 있는 코스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수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앙에서 이 오른발로 빠지거나 아니면 가운데 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상대편이 수비를 하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왼쪽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대각선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고 중앙에서 오른발 쪽으로 점점 넘어갈수록 포핸드로 잡지 않는 이상 백핸드를 잡는다는 가정하에는 반대편 제 왼쪽으로 날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구를 웬만하면 가운데 쪽으로 주고 계속 간을 봐요. 이 사람이 대각선으로 올 수 있는 볼을 주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많이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3개, 4개 이상 좀 스매싱을 계속 때리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직선으로 또 오면 한 번 더 보고 있다가 왔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스피드를 좀 더 써서 스매싱을 강하게 가져가면 좋아요. 보고 왔으면 이제 직선 쪽에다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상대편은. 그렇다면 이제 제가 왼손잡이니까 뭐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왼손잡이에서 사이드를 보내면 또 똑같이 직선으로 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묶어두고 공격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은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선수들이나 어느 정도 A급에 올라간 사람들은 보통 백 쪽으로 수비를 해서 직선으로 묶이는데 포핸드로 또 수비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포핸드 수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상황을 파악하고 패턴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돌아서서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잽을 몇 번 날려보고 이 사람의 성향을 좀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언더를 이렇게 하고 가운데로 주면 뭐 직선으로 언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패턴들이 생각보다 경기 중에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5점 안에 아니면 3점 안에 이 사람이 수비를 어느 방향으로 많이 하는지 그런 걸 파악하다 보면 정립이 잡혀요.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직선을 많이 친다라는 가정을 하면 직선에다가 퍼센테이지를 높일 수 있고 대각으로 많이 친다. 그러면 대각의 퍼센테이지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정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또 있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냥 패턴인데 상대편이 백 쪽이 보통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백 쪽으로 대치기나 예를 들면 뭐 낮은 볼의 공격적인 언더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성향 자체가. 근데 그거는 전 급수가 다 비슷하게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낮게 빠르게 저쪽을 향해서 대각선을 향해서 강하게 빨리 보낸 다음 내가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그쪽으로 낮게 치게끔 유도를 많이 해요. 스매싱을 때리고 일부러 강하게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이걸 잡아서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백 쪽으로 빠르게 보내게끔 만들어서 미끼를 주는 거죠. 네네네. 일부러 더 쳐라. 일부러 짧게 주지 않고 더 길게 해줘요. 자, 치세요. 한 다음 이걸 잡아서 때려요. 좀 더 빠른 템포로 공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미 빨리 칠 거 알고 있었고 빨리 치라고 줬으니까 준비도 돼 있는 상태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들어온 사람한테 강하게 때리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쪽은 또 이제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백쪽 사이드이기 때문에 한번 또 묶이면 못 나오거든요. 저거를 돌아서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상대편 몸에 때리거나 아니면 사이드로 때리거나. 그래서 보통 들어온 사람한테 때릴 때는 내 몸이 좀 더 안정화가 돼 있는 경우 때리고 자세가 잘 잡혀 있으면
이쪽으로 몸으로 때려주면 상대편이 들어오고 나오기 전의 시간에 상대편 몸에 때려주다 보니까 받기 쉽지 않아요. 코치님이 대각선을 틀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들어간 사람한테 다시 때려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공을 맞아야 되는 입장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상대편이. 주고 이렇게 되면 상대편은 몸이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받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핀치 상황이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비슷하게 한 뭐 21점 경기면 한 15점, 16점 되면은 누구든지 다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줘버리면 아싸리 다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이걸 참고 넘겨서 다시 수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빨리 바꿔서 무조건 공격전을 해야겠다는 게 먼저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심리를 이용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포핸드 쪽은 대각선으로 낮게 날아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포핸드라는 걸 알다 보니까 낮게 뿌려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저쪽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낮게 보내는 거는 흔치 않다는 거죠. 높게 생각보다 높게 넘기려고 하고 보통 이게 직선으로 많이 빼더라고요. 직선으로.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직선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대각선으로 날아오면 오히려 쉬워요. 포핸드니까. 네, 포핸드니까. 치면 이쪽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왼손잡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오른손잡이가 돼서 파트너의 오른손에 걸리게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패턴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저 혼자만 만들어주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앞에 사람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긴 해요.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역할을 잘 해주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새어 나올 수 있게끔. 커트나 아니면 드라이브성 볼을 가졌을 때 상대편이 헤어핀을 못하게 내 파트너가 앞에를 많이 압박을 해주면 이 앞은 잠겼잖아요. 잠가 놓는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채워서 헤어핀을 못하게끔 상대편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헤어핀을 하진 않단 말이에요. 언더 아니면 혹은 중간 볼을 주다 보니까 가볍게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떨어지고 공격이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볼, 중간 볼, 이 미들 볼을 먼저 같이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볼에 대해서 때려 놓으면서 코스를 정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호인분들은 대부분 스매싱을 때리고 그 미들볼을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또 스매싱을 때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 중간볼이 중요한데 앞사람이 놓친 볼을 딱 잡아줄 준비를 안 하고 중간볼을 빨리게 처리하지 않고 다시 스매싱 때릴 준비만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일단은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제가 공격을 했을 때의 패턴이고 동호인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같아요. 내가 때릴 수 있는 볼을 스피드를 이 스윙에서 풀파워가 나오는 스피드가 최대 파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때리고 다음 볼을 바로 뛰어갈 수 있는 볼 파워가 최대 파워다라고 생각하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성현 코치가 얘기했듯이 수비를 했을 때 내 공간 안에서 수비를 하고 너무 급하게 치면 또 공을 맞게 되잖아요. 준비가 못한 상태로. 근데 스매싱도 똑같거든요. 스매싱을 하고 다음 자세가 준비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실었다면 그건 최대 파워가 아니라 그냥 한 방 노리고 도박성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박성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길 확률을 좀 높이 사서 만드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와서 코치님 저는 이쪽 치고 백 쪽을 못 뛰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 보통 물어봐요. 스매싱을 얼마나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드롭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드롭이나 스매싱의 볼 스피드는 최대로 가져가면서 내가 백 쪽을 못 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추천드려요. 피지컬을 키워서 뛰게 만들어드려요? 아니면 천천히 치고 내가 여유있게 공을 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두 가지는 그냥 동호인이고 배드민턴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선택사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볼을 빨리 치지 말고 뭔가 조리 있게 공을 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볼 스피드를 스매싱을 때리고 다음 볼을 칠 수 있는 스피드가 내 최대 파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점프 스매싱 꼭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굳이 점프 스매싱을 해서 자세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을 지면에 많이 붙여두고 때려야지 다음 볼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도 더 세고, 생각보다 너무 꽂아서 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스윙을 야구 선수처럼 좀 앞으로 뿌려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매싱은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해서 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코스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상대편을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잽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잽을 손목만 쓰는 걸 잽이라고 치면 어퍼컷이 나와야죠. 강한 공격이 나오게끔. 잽을 몇 번 주다가, 잽으로 뛰어다니면서 잽을 몇 번 주다가 내가 좋은 볼이 왔을 때 찬스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이 많이 흔들렸을 때 강한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호 코치님 한번 뒷사각 하는 걸 성훈 코치님이 오른쪽 코트에 있을 때 동호 코치님이 뒷사각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 5구 정도만. 네. 아무데나 올려도 돼. 5구 안에 해야 된다. 잽. 짧아질 때까지는 좀 잽을 많이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공을. 예. 그럼 동호 코치님은 몇 구까지 생각하면서 후위를 하시나요? 저요? 저 공 땅에 떨어질 때까지. 몇 구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후위를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강한 공격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음 볼까지 보고 강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이쪽 코트에서도 한 번만. 뭐 많이 뛰고 잘 뛰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이 좋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볼 스피드를 내가 뭐 못 뛴다 그러면 최대한 다 뛸 수 있는 스피드로 이게 천천히 공격을 해야죠.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도 모든 공격을 다 할 수 있죠. 왔을 때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느린 사람이라면 내가 치는 볼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다음 볼을 뛸 수 있게끔. 네, 지금처럼 제가 이 사람이 많이 보내려고 하더라도 볼 스피드를 이미 천천히 보내놨기 때문에 준비만 돼 있다면 어디든지 다 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앞에 사람이 잡아줄 수도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코치님이 생각할 때 이제 후위에서 동호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에 맞는 볼 스피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몸 스피드에 맞는 게 제일 강한 경우고, 꼭 굳이 점프를 사용해야지만 강한 스매싱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저도 많이 이용하는 건데, 공이 너무 높게 올라오거나 타점을 맞추기 어려우면 굳이 점프를 뛰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최대한,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 던진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뿌려내면 공이 오히려 더 힘있게 날아가요. 묵직하게.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체중을 많이 실어서 드롭하고 공 올라오면 땅바닥에 지금 붙여서 그렇죠. 오히려 점프보다는 제자리에 지면에 발을 붙여서 몸통을 회전해서 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성효 코치님과 김동호 코치님이 이렇게 꿀팁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덧센이 어디 있죠? 고양시 신평동. 서울에서 들어오는 고향 초입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제가 레슨 끝나고 왔는데도 지금 시간이 늦었긴 했지만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은 뭐 10시 이후에 출발하긴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제가 와보니까 서울에서 멀지 않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덧센으로 오셔서 김동호 코치님과 김선 코치님 그리고 다른 코치님들도 계시니까 레슨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코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을 할 때 그냥 어떤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효 코치님은 이제 수비를 할 때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은 내가 2개, 3개, 4개 다 때릴 수 있는 게 나의 최대 파워다 생각하고 여러 번 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연습해 주는 게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비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비할 때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이 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먼저 일단은 보낸다 생각하고 이 김동훈 코치님이 공격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저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결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봤다가 보면 하나 두 개 봤다가 보면 이제 어딘지 알겠죠. 3개, 4개, 5개 어디로 칠지 알겠죠. 그럼 거기 빨리 가서 때리시면 됩니다. 그걸 또 받아내면 돼요. 공격하는 사람이 먼저 지쳐요. 네, 그래서 수비는 일단은 받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받아내고 받다가 보면 이제 길이 모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내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연습을 수비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제 같아요. 생각에 수비는 뜨더라도 받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받다가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구까지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동욱이 말은 막 5구까지 생각한다고 하는데 3구까지 4구째 무조건 미스하기 때문에 4개만 받아내면 돼요. 두 사람 사이로 치세요. 라켓 부러지게. 그럼 라켓 아까워서 아마 안 칠 거예요. 네, 동훈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요 사이를 노려라. 라켓이 부딪히게.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덧셈 많이 찾아주시고, 진한 코치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진한 코치, 구독. 좋아요. 안녕.